거친 환경은 종종 거친 사람들을 길러내며 몽골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힘든 땅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초원에서 나와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태무진과 그가 어떻게 칭기즈칸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아 초원 동부의 역사는 신비에 쌓여 있으며 그래서 몽골의 초기 역사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제10세기 초의 원시 몽골 계통의 거란족은 요나라라고 불리는 제국을 세웠습니다. 거란족은 한국, 중국, 중앙아시아에서 많은 전쟁을 치렀으나 1125년에 중국의 금나라에 패배하여 서요라고 불리는 새로운 거란 국가를 세우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오늘날의 몽골 북부에서는 여러 유목 부족들이 카마그 몽골이라고 불리는 부족 연맹으로 통합되었는데 이는 전체 몽골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연맹 내의 시족 중 하나는 보르지긴이었으며 그 대표자들은 제12세기에 여러 번 연맹의 칸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카마그 몽골은 해당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타타르 연맹과 장기적인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 투쟁은 몽골인들을 약화시켰고 그들의 연맹은 제12세기 후반에 거의 소멸될 뻔했습니다. 당시 보르지긴 시족의 주장인 예수게인은 부족들을 다시 한번 통합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1171년에 그는 자신의 9살 된 아들 태무진과 인근 시족 주장의 딸인 보르테 사이에 혼사를 정했습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예수게인은 결혼식 도중 타타르인들에 의해 독살되었다고 합니다. 태무진은 추장직을 맡으려 했으나 거절당하고 가족과 함께 추방되었습니다. 이후 6년 동안 태무진은 가난하게 살았으며 때로는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태무진은 의형제 자무카와 케레이트 부족의 지도자 토그릴칸의 도움으로 자신의 부족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태무진과 자무카는 함께 다른 부족들을 습격했지만 결국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자무카는 전통적인 몽골 귀족층을 지지한 반면 태무진은 부족 외부의 유능한 사람들에게 권력의 자리를 주었습니다. 태무진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에 위협을 느낀 자무카는 1187년에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를 공격했습니다. 태무진의 2만 명의 군대는 다란 발주트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태무진의 삶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으나 1197년에 우리는 그가 금나라에 의해 시작된 타타르와의 전쟁에서 몽골과 케레이트 연합군을 지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무진은 이 갈등에서 아버지의 복수를 하게 됩니다. 타타르 부족의 지도자들은 처형되었고 귀족이 아닌 이들은 그의 대열에 합류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는 부족의 소속이나 혈통보다는 능력과 충성심을 바탕으로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보상책으로 태무진은 민간인과 군인들에게 전리품의 일부를 약속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규칙들은 법전의 기초를 닦았으며 이는 결국 발전되어 그의 제국에 적용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태무진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법 중 하나는 환대가 신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손님과 사절은 해를 입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태무진은 초원 세계를 혁신했습니다. 승리할 때마다 더 많은 전사들이 그의 편으로 모여들었고 그는 몽골인들을 군대로 개편했습니다. 십진법이 시행되었고 군대는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단위로 나뉘었습니다. 부대 간의 이동은 금지되었으며 한 명이 탈영하면 그 부대의 나머지 9명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칸이 직접 선발한 10,000명 단위의 지휘관인 소위 투맨을 제외하고 지휘관들은 부하들에 의해 선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휘 체계는 유연성, 규율, 충성심을 가능하게 했으며 정교한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모든 신체 건강한 남성은 이 구조의 일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1201년에 여러 반대 시족들이 몽골어로 쿠릴타이라고 불리는 회의를 소집하여 자무카를 칸으로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그와 태무진 사이에 5년간의 전쟁을 촉발시켰고 후자는 13익 전투에서 전 의형제를 물리치는데 성공했습니다. 같은 해 태무진은 몽골 주장들의 또 다른 회의를 소집했고 그들은 그를 지도자로 선출하며 모든 이의 지도자인 칭기즈 칸이라는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처음으로 전쟁 중이던 부족들이 하나의 깃발과 하나의 권위 아래 하나의 유목민족으로 통합되었습니다. 1209년에 몽골인들은 남서쪽의 강력한 요나라를 상대로 첫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이 갈등의 세부 사항은 명확하지 않으나 칭기즈 칸은 야전에서는 성공적이었지만 잘 요새화된 도시를 점령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몽골인들은 이 원정에서 공성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포위된 도시는 서서히 굶주림과 질병에 굴복했고 요나라 황제는 칭기즈 칸에게 항복하고 그의 신하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 시점까지 금나라는 몽골인들을 북쪽 국경의 골칫거리 정도로 과소평가했고 요나라의 원조 요청조차 거절했으나 1211년 무렵에는 고도의 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몽골의 복종을 요구했고 이는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1211년 3월에 칭기즈 칸은 모든 몽골 주장들을 소집하고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금나라는 거대한 인구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약 80만 명의 보병을 동원했는데 그들 대부분은 사기가 낮은 훈련되지 않은 농민들이었고 15만 명의 고도로 훈련된 중기갑 기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군대는 만리장성 전역에 흩어져 있었고 별도의 요새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몽골군은 9만 명의 강력한 기병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여기에는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가 있었습니다. 경기병 정찰대, 복합궁으로 무장한 군기병, 그리고 창과 곡도로 무장한 중기갑 기병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고도로 훈련되었고 충성스러웠습니다. 절망적으로 비효율적인 만리장성을 우회한 후 몽골군은 두 개의 군대로 나뉘었습니다. 주력군은 데칸, 본인이 직접 이끄는 6만 명이었고 나머지 3만 명은 그의 아들 오고타이가 이끌고 태동시를 공격했습니다. 칭기즈칸은 베이징을 보호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거용관으로 향했으나 도중에 금나라 군대의 주력이 기다리고 있던 야호령 고개에서 멈춰섰습니다. 몇 달 동안 몽골인들은 금나라가 움직이기를 기다렸으나 그들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칭기즈는 신뢰하는 장군 제베와 수부타이를 보내 소규모 부대를 이끌고 무협보 전투에서 서부 전선의 후방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금나라 군대와 그들의 지휘관은 전멸했습니다. 보조군이 여전히 야호령에서 대기 중이던 주력군과 신속하게 합류하자 몽골군은 산악지형의 방어군을 공격하여 금나라 군대를 밀어냈습니다. 칭기즈는 금나라 장군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고개 주변의 본구리 너머로 병사들을 보냈고 훨씬 더 큰 군대를 양쪽에서 공격했습니다. 최고의 몽골 장군 중 한 명인 제베는 몽골의 전매특허 전술인 위장후퇴를 사용했습니다. 짧은 교전 후 몽골인들은 도망치는 척하며 전리품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금나라 방어군은 미끼를 물고 그들을 추격하기 위해 요새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수천 명의 몽골 궁수들에게 사방에서 공격받는 치명적인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 중국의 문이 열리자 칭기즈칸은 겨울을 나기 위해 철수하기 전까지 시골 지역을 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몽골인들은 다시 공격을 가했는데 이번에는 칭기즈가 화살에 부상을 입은 대동을 포위했습니다. 도시는 침략자들에 맞서 버텼고 침략자들은 이번에도 적과 공성전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겨울을 나기 위해 후퇴했습니다. 1213년에 몽골인들이 다시 침공했을 때 그들의 기동성은 시골 지역이 습격당하는 동안 금나라가 성공적인 저항을 조직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몽골인들은 여러 요새와 도시를 포위하기 시작했고 적이 포위를 풀려고 시도하기를 기다렸다가 매복하여 격파했습니다. 몽골인들은 타국 땅에서 게릴라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항복한 도시의 주민들 대부분은 살해되거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자, 장인, 상인, 의사, 교사, 사제, 행정관들은 목숨을 구했고 몽골 군단에 합류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다른 많은 이들은 붙잡혀 다음 공성전을 위한 인간 방패로 사용되었으며 화살을 맞거나 궁수들이 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선봉에서 행진했습니다. 황하 북쪽의 모든 금나라 영토를 확보한 후 칭기즈는 수도인 베이징으로 진격하여 그곳을 포위했습니다. 몽골인들은 도시를 굶겨 죽이려 했으나 몇 달 후 진영에 전염병이 퍼졌고 금나라 황제 선종과 협상해야 했습니다. 그는 전리품, 사람, 말, 그리고 자신의 딸을 공물로 바치고 몽골 칸에게 복종하는 대가로 평화에 동의했습니다. 그리하여 몽골인들은 보물을 가지고 중국을 떠나 몽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만리장성 바로 밖에서 전령이 칭기즈 칸에게 달려왔습니다. 황제가 조정을 남쪽의 개봉으로 옮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는 금나라가 보복을 계획하고 있다는 신호였기에 대칸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몽골인들은 신속하게 베이징으로 돌아와 수천 명의 중국인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아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도시는 포위되고 뚫렸으며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몇 주 동안 수천 대의 수레가 전리품을 싣고 몽골로 돌아갔습니다. 도시의 불길은 한 달 넘게 타올랐고 그동안 주민들은 학살당했습니다. 한때 골칫거리로 여겨졌던 존재가